이번 시간은 수요 공급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이제 얘기했던 거를 자, 책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판서에서 보신 거를 계속 반복학습 하면 되고요. 자, 책에도 제가 밑줄만 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1장 부동산 경제이론, 제1절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고요. 수요 공급 이론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죠.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소비자가 일정 기간 유량이죠.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수량이라는 것은 그냥 최대에 대한 수량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수량을 갖는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가 일정 기간 명시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래서 공급량은 또 최대 수량이다. 자, 유량에 대한 일반적이지만 저량도 있다는 건 나중에 제가 주택시장에서 꼭 약속을 드리고요.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에요. 함수관계라고 합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량이 역관계, 반대죠. 그 다음에 공급법칙도 가격과 공급량이 정의관계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곡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넘겨보세요. 자, 수요곡선이 보시게 되면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이 수요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것이 공급곡선이다. 자, 그러면 제가 별표를 치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가장 중요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인데,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학자들은요, 가격이냐 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양이 붙었다는 것은 가격입니다. 자, 해당체와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해당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 변화. 가격 때문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그래서 다른 조건의 것들은 일정한 상태에서 가격만 그렇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바로 수요곡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형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요. 만약에 200원이었을 때, 제가 원을 뺄게요. 시간 관계상. 200원이고, 개수도 하면 그냥 두 개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0원이다. 그러면 양을 난 한 개밖에 안 사겠다. 100원이다. 그럼 나는 양을 3개 사겠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변화예요. 그러면 가격은 일정한 다음에 다른 요건 때문에 바뀌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이 우리가 아파트라고 해볼까요? 그럼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 이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변화다. 가격 이외의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과 양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게 바뀌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요 곡선이 움직여요. 우측으로 아니면 좌측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것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는 이 수요량이 바로 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양이 붙었기 때문에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돼요. 곡선상에.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우측으로 증가하게 되면 금리를 볼게요. 금리가 인하하면은 우리가 수요를 증가시키죠. 자, 기분이 좋으면 더 늘리잖아요. 그럼 금리가 인하하면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수요 증가는 당연히 우측이겠죠. 자, 이건 이제 우측으로 상향 이동한다는 건데 아직은 잡지 마세요. 그냥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금리가 인상하면은 자,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럼 좌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좌향이라는데 그 하향, 상향 아직 보지 마십시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볼게요. 처음 하시니까 얘는 가격 하나고요. 양이 붙었어. 그럼 이건 점의 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 변화는 양이 안 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잘 뜨는 부분을 가겠습니다. 가격이 아닌 거. 자, 그래서 소득이 중요해요. 자, 소득이 중요해서 소득이 늘어나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다는 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가 있고요.
또 수요량이 줄은 제어가 있다는 걸 자, 인문 과정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소득이 많아지면 좋은 거 사요. 그래서 그걸 우등버스, 아주 좋은 거, 우등제라고 하고요. 자, 소득이 높아지면 난 중고차 같은 거 안 사.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열등제거든요. 자, 그럼 우등제가 정상적인 재화예요. 그럼 쉽게 갈게요. 자, 정상제는 자,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린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상제고,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준다? 열등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뜨는 게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이 아니죠.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책에 나중에 제가 체크해 드릴게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습니다.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 이거 아니면 저거.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체제의 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대체제가 만약에 빌라라고 한다면 빌라와 아파트가 대체제 관계다. 자, 그러면 빌라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빌라 대체제가 비싸면 안 사시겠죠. 그럼 빌라에 대한 수요는 줄고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대체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내수요가 늘어나더라. 똑같은 방향이 됩니다. 근데 보완제가 좀 헷갈려요. 보완제는 커피에 설탕을 타먹죠. 함께 쓸 때 효율이 커지는 제화입니다. 그럼 보완제라는 것은 자, 보완제의 가격과 대체제의 가격은 좀 틀리다는 것은 들어갑니다. 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해서 보완제가 커피라고 한다면 내가 설탕이라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그럼 설탕에 대한 수요량이 왜 늘어나느냐? 아니, 줄는 거죠. 반대니까. 자, 그러면은 설탕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안 사 먹어요. 수요를 줄이지만 나는 또 설탕 수요량을 줄어들더라. 그 보완제 가격과 얘는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가격입니다. 자, 가격 상승의 예상이에요. 그럼 가격 상승의 예상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커진다. 그럼 더 오르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를 봅니다. 수요량이 변하는 수요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기 때문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이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염기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한 페이지만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6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 요인은 자,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한다, 올려요.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고 같이 우리가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가 되죠. 자, 관련 재화의 가격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대체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안 사고 내게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해 재화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럼 빌라가 가격 상승하면 빌라 수요는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해서 대체제 가격과 나의 수요는 같이 움직이더라. 자, 보완제는 커피하고 설탕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커피 수요가 줄면서 설탕 수요도 같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가격과 보완제 가격과 내 해당 수요는 반대로 움직인다. 자, 소비자의 당해제와의 가격 상승 예상은 당연히 수요를 또 증가시키는 건데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다.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공급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공급은.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다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쩌죠? 양이다. 그럼 양은 점이 들어갔으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고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으니까 곡선 자체 이동 아니냐? 아, 맞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곡선은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급 곡선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다.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더라. 자, 그래서 자, 가격이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나는 2개만 생산하겠다. 자, 300원이었을 때는 나는 3개를 생산하겠다. 자, 100원이었을 때는 난 1개만 생산하겠다. 이게 수요 법칙이었어요. 자, 근데 양이 빠졌어.
그럼 이건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가격이 있고 양이 있더라.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건설회사들이 분양가가 200원이에요. 아, 그래?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공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은 2회일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많이 만들면 또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 그럼 금리가 잘 나와요. 금리 수요공급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금리가 인하됐다. 그럼 이자를 빌리기가 쉽다. 그럼 사람들은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럼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했다. 공급을 안 하죠. 그럼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감소. 그러면 우리가 공급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공급 변화 요인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율 높은 것들만 우리 인문 과정에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파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생산 요소,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요, 주택을 져요. 그럼 주택을 짓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토지를 취득해야 되죠. 그 생산의 3요소. 자,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토지는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했죠. 토지, 노동 들어가고요. 자, 자본이라는 자체는 타인 자본을 얘기를 해요. 그럼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이자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럼 토지라는 자체가 들어갔다면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에요. 자, 근데 토지의 가격이라고 안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 주택 건설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건설회사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해야지만 되죠. 그럼 이건 투입되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생산 비용이 되죠. 요소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은 어떻죠? 노동자 임금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실 게 공급하고 수요는 달라요. 공급은 생산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공급자들은 기술 수준이 향상돼야지만 공급이 더 늘리겠죠. 이렇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 페이지로 가시면 공급이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공급 법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고요.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6번 공급 변화 요인을 본다면 기술 수준 및 생산 요소 변화가 중요하죠. 자, 생산 기술이 향상됐어? 그럼 공급이 증가돼. 생산 요소 가격이야? 아, 지금 배웠어. 지금 생산비를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토지,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값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어떻게 좋아요? 가격이 하락해 됩니다. 그래서만 공급이 증가한다. 자, 공급자의 당해제와의 가격 상승 현상은 자, 우리가 보통 신축이 아니라 매도거든요. 내가 지금 매도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거래를 또 미루기도 하거든요. 공급을 감소시키는데 이 공급에서는 가격에 대한 걸 잘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우리가 기술 수준과 생산 요소의 변화만 물어본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재밌게 그렇다. 그럼 우리가 수요 공급을 배웠다. 그러면 참 재밌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되지 않니? 그 만나는 게 균형이에요. 그럼 균형을 이뤄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만나주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는 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 균형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문 과정에서는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그 다음에 제가 한쪽만 이동하는 변화만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쪽 다 이동한다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기본서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문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가격과 수요가 만난다. 그럼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고 양이라는 걸 매겨지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그걸 균형이라고 하거든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급량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량, 거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균형이라는 걸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특히 가격이라는 프라이스는 똑같겠고요. 양이라는 Q라고 해더라도 QD라는 것은 수요량을 얘기하고 QS라는 것은 공급량을 얘기하거든요. 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래프가 가격하고 양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요. 만나서 여기에 가격을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기 양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분필이 아까 200원이었어요. 그럼 두 개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사고 파는 사람은 팔아서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재밌게 만약에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 자, 요걸 이제 제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요라고 이렇게 적고요. 자, 이걸 항상 공급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합니다. 그럼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들이 더 많아요. 여기서 양이 공급량이 되고요. 여기서 양은 수요량이 됩니다. 그럼 초과 공급이 나타나서 물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빨간색으로 칠해 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반대로 입장이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나는 거는 이게 공급량이 되고요. 자, 여기서 만나는 것은 이게 수요량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 세 개나 하면 초과 수요가 돼서 두 개만큼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밌게 여기다가 주목을 두시고요. 자, 위에서 흔들면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밑에서 흔들면 초과 수요니 가격이 올라간다.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자, 입문 과정에서는 자, 요것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균형이라는 개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균형이라는 자체가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만나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우리가 수요나 공급은 같다 최대 수요량인데 그러니까 수요자는 틀려요. 수요자는 내겠다는 최대 가격이 되겠고 공급자는 받겠다는 최소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균형점의 이동이 위쪽에 한쪽만 변하는 거. 그래서 이동은 제가 한쪽만 변하는 것만 좀 강조해서 드릴게요. 한쪽만. 여기만 좀 깊게 가세요. 입문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제 기본 과정에서 다 갈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묶어볼게요. 자, 지금 수요 공급 증가 중 한쪽만 변한 거라서, 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기역하고 니을을 묶으셔서, 자, 거기 공급불변이라고 해놨을 겁니다. 공급불변. 자, 이건 어떤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지금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 상태에서 물량은 100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니까 거기 수요가 막 증가를 해버려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과 양을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이니까 거래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서 수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군산이라는 데서 자동차 산업이 빠져나가. 기반 산업이. 그럼 인구가 또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양도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디귿하고 니을을 묶습니다. 묶어서 만약에 여기에 수요가 불변이라고 봐봐요. 수요가 불변. 자, 그렇다면 이제 사는 사람이 고대로 있는데요. 여기 갑자기 공급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미분양이 속출하죠.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공급이 풍기 현상입니다. 부족하죠. 그럼 가격 확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입문 과정의 이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래프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에서 자, 여기서 균형을 이뤘다. 그럼 우리가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만 증가를 해버려요.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가격과 양입니다. 가격과 양. 그럼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 지금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 상태에서 수요만 지니까 점치키는 것만 보세요. 자, 일로 갑니다.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격과 양입니다. 자, 이거는 자, 만약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해답해 보세요. 지금 수요가 불변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 물량만 막 늘어나더라. 자, 우리가 물량이 쏟아 나온다. 초공급이 되니까 가격 하락, 양 증가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들. 자, 이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자, 어떻습니까?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적어진다. 점만 보세요.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암기기법을 가져가시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똑같이 움직여버려요. 그죠? 그래서 증가하니까 다 올라가고요. 감소하니까 다 내려가고 양은 따라갑니다. 양은 증가하죠. 가격은 양은 또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양은 따라가는데 가격은 하락. 양은 따라가는데 가격은 상승.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해서 자, 어차피 이제 큰 쪽이 변화가 크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양가로 3번을 보시면은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한다라는 첫 번째 1번에 대한 얘기만 좀 해볼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각은 알 수 없다. 균형 수급량은 증가한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를 잡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기본 강의 때는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요. 이제 여러분 수요와 증가와 공급 증가가 그냥 있다. 그럼 둘 다 증가했다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했으면 아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를 합니다. 그죠? 양은 따라가지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냐면 자,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다 작다는 게. 그러면 양은 무조건 증가할 것이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편의 크기에 따릅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뤘어요. 그럼 수요 증가는 제가 볼게요. 이쪽으로 다 움직여요. 그럼 점 찍히는 데서 가격과 양이 다 늘어나는 케이스가 되겠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점 찍히는 것이 불변일 수 있고 상승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요 자체가 어떻습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자, 이 자체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하시라고 박스를 친 거는 기본소를 좀 줄인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또 요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요번 과정에서는 요 두 가지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걸 간단하게 배울게요. 자, 여성의 피부가 탄력적이다. 그럼 누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많이 나올수록 탄력적이죠. 자,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극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반응을 알고 싶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탄력성으로 가겠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응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분수고요.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얻죠. 자, 그럼 우리가 A를 B로 나눈다면 항상 B에 대한 A의 비율입니다. 자, 그럼 함수 관계가요.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제 본다면 자, 함수 관계가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예요.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죠. 가격이 자극이에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우리는 반응을 알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책에 나중에 좀 체크해 드리겠지만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볼게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항상 이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자, 요 앞에 나오는 게 가격인데 얘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만약에 얘가 A고요. B라면 자,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죠. 그래서 가격이 자극이면요. 수요량의 변화가 반응이 됩니다. 이게 반응이다. 그럼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인문 과정이다 보니까 다 적어볼게요.
가격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변화율 퍼센트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변했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퍼센트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위에는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의 변화율. 자, 이것도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B에 대한 A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왜냐하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미리 본다면 자극을 이만큼 주는데 가격 변화율을 양이 이만큼 하는 게 탄력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자극을 주는데 이만큼이 비례적이에요. 그럼 어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요. 자, 왜냐면 우리가 앞서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니까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2를 고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계산 방식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라도 계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수요곡선이 무한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가격이 100원에서 분필이 120원 상승한다면 10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자, 그럼 가볼까요? 최초값에서 구하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가격의 최초 가격이 내려갑니다. 최초 가격이 100원이고요. 100원에서 120원은 20원에 대한 변화분이, 변동분이 올라가요. 그리고 20%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초의 개수가 10개에서 2개가 줍니다. 양이 줄죠. 그럼 20%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1이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탄력성, 입셀론이 탄력성인데요. 1이 기준이라는 걸 꼭 가져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10%밖에 안 줄었다. 그럼 이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0.5가 나온다면 얘는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40%가 감소했다. 수요량이 변화가 크죠. 자, 그럼 우리가 2가 되거든요. 1보다 크다. 그건 탄력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입셀론 값이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이걸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일 수도 있고 완전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20%에서 만약에 변화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이건 제로고요.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 수익이어서 이건 완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누워 있을 수도 있죠. 완탈. 그건 20%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한대로 떨어져요. 양이. 그럼 이건 입셀론 값이 무한대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셀론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갈게요. 수평이다, 수직이다. 그거 완전이구나. 그러면 완전히 서 있어? 그럼 완전히 넌 비탄력적이고 양의 변화가 없다. 너는 가격이 변해도 양이 벽을 뚫는구나. 그래서 얘는 완전 비니까 비읍을 하나 적으시면 비탄력적이 되겠고요. 탈이면 탈, 그런데 좀 안 먹히겠죠. 그래서 완전 비다, 완탈이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탄력성은요,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 자극이 똑같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단위 탄력적이라는 말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직각 쌍곡선을 얘기합니다.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직각 쌍곡선이죠. 그럼 가격과 양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만약에 이 변화가 같다면 이 변화와 이 변화가 똑같은 게 1이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탄력적은요, 이 곡선이 가파를 거예요. 가파르다는 것은 양의 변화가 작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완만할 겁니다.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자극하는 지금 강의 똑같은데 반응은 달라요. 그렇다면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양을 줄이는 게 기준이라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바뀌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1보다 작아서 가격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가팔러서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자,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그만큼 탄력성이 작다는 거죠. 자, 이건 자, 가격이 아마 하락한다고 볼게요.
이게 또 헷갈리니까. 그럼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은 요만큼밖에 못 늘어나는데 얘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1보다 크다는 거죠. 2니까. 그래서 얘는 자, 가격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그래서 탄력적이다. 5가지가 있다. 들어갑니다. 자, 책에 볼게요. 자, 탄력성에 대한 독립변수 변화할 때 종속 변수가 몇 %냐? 자, 그럼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이다. 자, 그럼 옵니다. 자, 우리가 공급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구분을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탄력성이 0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서 있죠. 수직선이 됩니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이 세 번째 박스예요. 탄력성이 1이다. 단위 탄력적은 직각삼각선이다. 그래서 얘는 가격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탄력적은 0.5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급경수다. 그럼 가격 변화가 더 크고 수요량 변화가 작다. 자, 탄력적은 2였어요. 2는 1보다 큰데 무한대보다 작다. 완만한 경사,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크고요. 탄력성이 무한대면 완전 수평이다. 약간의 변화에도 가격의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한다.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배웠어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